뭐 둥지에 알이 있는 것 같네. 자, 오늘 투자로입니다. 오늘 투자로는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투자로는. 자, 빵코노트 32페이지. 32페이지. 자, 그럼 투자가 맨 처음에 들어가 보면 이제 투자의 수익이 나와. 수익. 투자의 수익. 그러면 대비되는 개념은 뭐예요? 익수? 수익에 대비되는 개념. 수익과 위험. 투자의 수익이 있고 투자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수익과 관련해서는 이제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은 반드시 타인 자본을 쓰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나의 수익률. 이름이 지분 수익률. 이놈이 나오잖아요. 지분 수익률. 그리고 지분 수익률 자체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타인 자본을 쓰는 이유를 출제한다 이런 거죠. 타인 자본을 쓰는 이유.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죠.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지분 수익률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에. 근데 정의 지렛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때 뭐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는 경우 요걸 우리가 플러스 지렛대, 정의 지렛대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럼 항상 요 두 개란 말이에요. 요 두 개. 하나만 찍으세요. 그럼 요놈이지, 요놈. 자,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은행이 적게. 항상 타인 자본을 통해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성과가 나와. 투자의 성과. 근데 그 성과를 내가 다 가져갈 수 없죠. 은행에 대출을 꼈으니까 은행과 내가 성과를 나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적게 가져갑니다. 이게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면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플러스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자꾸 불안해. 간단하잖아. 요거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지분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왜?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무조건 타인 자본을 썼다라는 게 무조건 전제야. 타인 자본.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를 물어보면 야, 타인 자본을 써서 지분 수익률이 올라갔겠구나. 아니, 내 돈만 전체 투자했는데 지분 수익률을 논할 이유가 없죠. 전체 성과를 내가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분 수익률이 높다. 즉 내가 많이 가져간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예요. 그래서 딱 정리해보면 항상 이렇게 돼요. 타인 자본을 썼어.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 타인 자본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인 자본의 대가인 저당 수익률 또는 대출 금리가 낮대. 그러면 타인 자본을 쓴 대가를 적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쓰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간대. 그러면 누구 목이 올라가? 내 목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인 거죠. 그리고 기타 한번 보세요. 기타.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럼 뭐라고 번역한다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고. 은행이 적게. 이게 싼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많이 받아야 돼?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죠. 싸게 해준다는데 대출을 받으면 이득이야. 근데 대출을 하면 이득인데 대출 금리도 싸. 그럼 받을 만큼 받아야죠. 자,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하나가 있죠. 부작용이. 지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익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도 올라간다? 위험도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딱 요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거 다예요. 그래서 뭐만 챙겨줘야 됩니까? 저당 수익률이 나오면 은행이 가져가는 거니까 낮다면,
지분 수익률이 나오면 많이 가져가야죠. 내가 높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찾아내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수익에서는 이 지분 수익률과 관련된 이 지렛대 효과가 유일하게 가끔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에 대비되는 개념이 위험이죠. 위험은 그냥 단순한 암기잖아요. 위험은 불확실성을 뜻하고 이 위험의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위험의 종류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요? 사, 금, 법인유, 시원치가 아니지. 이게 오타네. 시운치지. 시운치. 왜 내가 시원하다고 시원을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시운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리고 대부분 뭘 찾아내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죠. 구분. 근데 첫 번째 박스는 이게 전부 다 사업상의 위험이에요. 사업상의 위험. 그리고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니? 그러면 원인을 봐야지. 원인 항상 부동산 투자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사업상 위험. 근데 사업상 위험은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시, 운, 치 세 가지로 나누죠. 시장, 운영, 위치. 그래서 시장이 주는 불확실성, 시장 위험이고 3번은 무조건 암기야. 3번은 이거밖에 없어.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그럼 운영 위험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밖에 없어요. 자, 상대적 위치의 변화. 이게 위치가 좋다, 위치가 나쁘다. 이게 상대적 위치인데 위치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주변 환경이 뭔가 쇠퇴하거나 주변 환경에 제가 쓰레기 야치장 이런 걸 들었죠. 주변 환경에 갑자기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쁜 위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적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떠오르는 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거. 뭔가가 많이 떠오르겠지라고 하지 말고 뭔가 떠오르는 거 이렇게. 위치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장소를 뜻하는 물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인 장소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절대적인 위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는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치니까 중요도를 뜻하죠. 인문적 위치.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를 상대적 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항상 인문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나온다. 1, 2, 3, 4번에서 인문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나온다. 그러면 수거,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변화된다야.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상대적 위치 변화로 뭔가 불확실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위치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치적 위험. 위치적 위험. 이건 사업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원포인트예요. 그냥 한 번 보면 돼.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으로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책, 법률이니까 무슨 위험이야? 사금, 법적인 위험이겠죠. 법적인 위험. 그다음에 6번, 7번이 전부 다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항상 이 말이 꼭 나와요. 부동산을 뭘로 바꾼다? 현금으로. 부동산을 뭔가 현금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게 유동성이죠. 유동성이라는 건 돈이 돌고 돕니다. 그 과정이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유동성 위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익은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위험은 위험의 종류. 이게 대표예요. 대표.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요놈이죠. 위험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오른쪽. 자, 위험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통계학의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어떤 관계 있어요? 그러면 비례 관계.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위험과 수익은 무조건 비례 관계야. 불례 관계.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 봐요. 지렛대 효과에서
지분 수익도 수익이니까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위험도 올라가야 돼, 떨어져야 돼?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에 있는 것만 출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시험을 내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해 포인트야. 이해 포인트. 자, 우리는 위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걸 투자론에서는 무슨 투자자라고 불러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위험 회피. 위험을 싫어하니까 피하고자 하는 거죠. 좋아하면 피하겠어. 위험을 싫어합니다. 이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내가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이 되면, 내가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이 되면 항상 예상된 위험에 대해 뭘 요구하더라? 그렇죠.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뭘 요구하려고 한다?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대가가 주어지면 하는 거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자, 우리는 공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가 나중에 은퇴해서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한 명은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누굴 시켜? 본인을 시키잖아. 우리 주님들을. 자, 그러면 꼭 뭘 물어봐야 돼? 얼마 줄 건데? 대가를 물어봐야지.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한 건데 스트레스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게 기본 태도예요. 내가 싫어하는 위험이 예상되면 예상된 위험에 대해 항상 대가를 요구하더라. 자, 그리고 위험을 보다 회피할수록,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위험을 보다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이런 거예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보다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니까 기본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겁나게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대가를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투자론에서는 기본 가정이야. 기본 가정.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론에서는. 그러면 항상 투자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의 투자론에는 무조건 우리는 위험 회피형이라고 기본 전제를 까니까 무조건 투자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항상 대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익률이잖아요. 수익. 그래서 모든 수익률에는, 모든 수익, 투자자가 요구하는 모든 수익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 우리가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가를 요구하죠. 하나는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금리. 세 글자로 이자율. 다섯 글자로 예금 이자율. 네 글자로 예금 금리. 해봐. 자, 시간에 대한 대가.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금리. 세 글자로 이자율. 네 글자로 예금 금리. 다섯 글자 예금 이자율. 그래서 모든 수익률에는 저 두 가지가 꼭 반영되어 있어요. 위험에 대해서 대가를 다하고, 투자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를 다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다하고, 시간에 대한 대가를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정말 자주 응용되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 나온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투자 결정 이론인 거죠. 투자 결정 이론. 자, 기대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근데 얘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자, 투자를 하러 중개사 사무실에 투자를 하러 중개사 사무실에 갑니다. 그랬더니 중개사 사장님이 내가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걸 좀 투자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사 사장님이
어떤 대안을 몇 개 제시하죠. 그러면 세 개를 제시했다고 보죠. A, B, C. A, B, C.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대안에 다 투자할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해야죠. 선택. 근데 선택을 하는 기준은 바로 요놈인 거지. 투자 대안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걸 판단한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일 큰 걸. 자, 그래서 얘가 5% 기대 수익률, 10% 기대 수익률, 20% 기대 수익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제일 큰 C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중개사 사장님을 찾아갔더니 딱 하나의 대안만을 이렇게 제시해줘. 야, B안 괜찮을 것 같아? 수익률은 10%야.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야. 그러면 의문이 뜬다고. 이 10%가 높냐, 낮냐, 정확히 말하면 투자를 할 만큼 높냐, 투자를 할 만큼 높지 않느냐, 요게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죠. 요구 수익률은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게 이해 포인트라고. 이게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보여. 기대 수익률이라고 돼 있지만 모든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법에 세 가지 3종 세트가 있죠. 할인법에 순수 내부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들어봤어? 가물가물해. 들어봤죠? 자, 순영가법은 순영가를 측정한 다음에 0보다 크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걸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측정해서 항상 요 놈을 뭐랑 비교해요? 내부 수익률을. 암기 코드가 이거였지. 니은, 시옷, 나가시요, 노시요, 누구시요, 너시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 여기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를 합니다. 이게 내부 수익률 법이잖아요. 아니 왜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니? 요구 수익률은 모든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니 낮니? 요구 수익률로 판단해요. 내부 수익률이 높니 낮니? 뭘로 판단한다고? 요구 수익률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니?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수익률, 이렇게 하죠. 시험은 대부분 수익률로 나오죠. 수익률이니까 최소한의 수익률. 이게 이것도 이상한 거야. 아니 수익률이라면 투자자들은 무조건 최대를 요구하잖아. 최대. 근데 왜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이게 바로 투자를 할지 말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수익률에는 두 가지가 꼭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는 투자는 기다려야 성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모든 투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있고, 우리는 위험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가정하니까 요 두 가지 대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란 말이에요. 수익률에는. 요거 수익률에도 당연히 수익률이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금리,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가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핵심입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라고 나오지 않고 무위험률 나오면 이게 무슨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위험 할증률 나오면 뭐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봐요. 위험 때문에 할증, 뭔가 올린다는 뜻이야. 위험 때문에 요구 수익률,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을 올립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겠지. 위험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그리고 무위험이야. 위험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 위험 때문은 아니에요. 무위험이니까 위험은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거야? 시간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이게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이게 위험이라고 시작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고, 무위험이라고 시작하면 위험은 아니네. 시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숙제 내줘지. 숙제. 숙제. 은행에 가서 요새는 주시간이라고 뭐 예금 하지도 않는다고 난리던데, 숙제. 은행에 가서 예금 금리를, 예금 상품을 하나 투자한다고 말하고, 뭐라고 한마디? 요새 무위험률이 얼마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한다고? VIP실로 데려간다니까. 무위험률 정도 쓴 사람 오면 예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험과는 상관없다. 시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딱 요거 수익률이 뭡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 항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다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은 위험 때문에 올리는 거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한다? 기대 수익률을, 이게 항상 핵심이야. 기대되는 수익을 측정하는 거야. 그리고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뭘로 판단한다? 자신의 기준 요구 수익률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의외로 심심찮게 잘 나와. 무슨 뜻입니까? A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논점을 잘 잡아야 돼. 그냥 다 밑줄 치지 말고, 여기에 논점은, 자, 여기까지 주어는 기대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이야. 주어가 기대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 논점이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의 논점은 조금 전에 자세히 했다고. 이건 기대 수익률의 논점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니? 기대 수익률이 현재 높대. 뭐보다 이거 읽지 않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대.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더 올라가겠어? 더 낮아지겠어? 상식적으로 봐봐. 상식적으로. 중개사 사업을 했더니 우리 중개사 사장님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 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2배가.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수료가 따블이 되는 거야. 따블. 1,000만 원 받던 수수료가 어떻게? 2,000만 원. 그날도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는 높은데 한 2,000만 원씩 받던 수수료가 갑자기 4,000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월급쟁이들로 치면 갑자기 연봉이 따블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걸 눈치챈 일반인들이 어떻게?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구나 하고 30만 명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지, 매년. 그게 이유란 말이야, 그게. 그럼 생각을 해봐. 계속해서 중개보수가 따블이 유지될 것이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우리야 희망은 따블, 따블 되고 싶지. 근데 대부분의 시장의 원리라는 게, 수익률이 높으면 누가 많이 참여를 해.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경쟁자들이. 그리고 그 경쟁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제 수익을 나눠 먹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락.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다른 거 안 보더라도 현재 기대되는 수익이 높아.
그러면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하락하겠지. 주식에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주식에. 아니 한 1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이빠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진 않아. 왜 그래? 나도 주식 투자해놨어. 왜 떨어진다 그래? 예전만큼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전만큼 수익률이 달성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왜? 경쟁자들이 많이 뛰어들면. 아무튼 그런 느낌 들잖아. 안 들어? 막 200%, 300%, 400% 내면서 이제 막 200%, 300%, 400% 내겠어? 어느 정도 수익이 진정이 될 것 같죠? 올라가긴 올라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이라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게 만들어집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메커니즘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요? 수요가 늘지. 그리고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한다.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는 좋아하게 해야 돼? 싫어하게 해야 돼? 잘 생각해. 이게 부동산 투자론에서 제일 오해 소지야.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땡큐라고 해야 돼? 노 땡큐라고 해야 돼? 일반적으로. 노 땡큐라고 해야 돼. 투자론은 앞으로 투자를 할 사람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어떻게 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대로 돼 있어야 돼. 반대. 기대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가진 않겠지. 미친 듯이. 기대 수익률은 하락하겠지. 이렇게. 자, 이해됐다? 그러면 지금 32, 33페이지 딱 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 자, 그럼 이제 뭐가 있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 이 분산은 뭔지 알겠어? 분산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그랬죠.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놈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야. 그런데 이 평균이 뭐냐는 거야. 그냥 찍어봐. 평균. 항상 투자에는 두 놈이 항상 함께 다닌다니까. 항상. 하나는 수익이고 하나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수익이고. 이 평균이라는 게 수익을 뜻하는 거야. 즉 기대 수익의 평균 또는 수익의 평균,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을 말한다고. 기대 수익률을 말한다고. 평균. 왜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니? 수익을 평균 낸 게 기대 수익률이야. 우리가 미래를 대충 평균적으로 예측한다고. 그래서 평균 나오면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으로 만든 원리야.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야. 그러면 수익과 위험으로 만든 원리 한번 보자고. 나는 수익이 높은 걸 좋아해? 낮은 걸 좋아해? 높은 걸 좋아하고요. 위험은 낮은 걸 좋아해요. 이게 원리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위험은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요. 수익은 높은 대안을 선택해요.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평균은 뭐라고? 수익. 분산은 뭐라고? 위험.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과 위험으로 만든 원리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가볍게 위험은 낮은 거, 수익은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 내용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문제로 풀어야지, 문제로. 근데 01번은 대놓고 뭐라고 돼 있어? 지렛대효과야, 지렛대효과. 그럼 잘 봐봐. 아니,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은데 지렛대효과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이렇게 이 기억력을 떠올려 보자고. 일단 기본적으로 타인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야. 타인자본. 그리고 지렛대효과의 논점은 뭐니? 타인자본을 써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정의 지렛대 효과. 근데 그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 누가 적게 가져가야 돼?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그러면 내목이 올라간다.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목이 올라간다. 이거 하나만 보자고. 그래서 봅시다. 1번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연구를 할 거야.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 부채 비율의 증감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채 비율의 증감. 자, 여기는 부채 비율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부채가 빚이잖아, 빚. 빚은 타인 자본이고, 이게 타인 자본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거라고. 타인 자본을 늘리고 줄이는 과정에서 뭐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지. 이게 지렛대 효과죠. 이게 타인 자본을 쓰고 타인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걸 분석한다라고 적어져 있는 거죠. 핵심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2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했대. 그럼 뭘 썼다는 거야? 타인 자본을 썼다는 거지. 타인 자본. 그러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X다고. 이거 너무 쉽잖아. 아니, 타인 자본을 썼는데 위험이 낮아질 리가 없지. 타인 자본을 썼는데 위험과 수익은 별개야. 위험과 수익은. 타인 자본을 쓰면 수익은 올릴 수 있겠지. 그러나 자연스럽게 타인 자본을 썼으니까 위험도 올라가겠죠. 자, 3번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이게 개입 투자잖아요. 이거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고. 자, 이제 이론적인 게 4번, 5번이라고. 4번, 5번. 자, 4번을 한번 비교해. 4번을 봅시다.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물었어.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그러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야. 그리고 읽어봤더니 저당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은행이 많이 가져가, 적게 가져가?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야. 맞아 보이네. 이런 거지. 맞아 보이네. 자, 그 다음 5번. 5번은 종합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 수익률이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대.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동일합니다. 이게 바로 중립적 레버리지야. 빵꾸노트에는 적만 넣어놨지. 중립적 레버리지는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있다 없다?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타인 자본을 써서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면 정,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면 부,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타인 자본을 써도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없으면 중립. 이게 중립적 레버리지. 중립적. 자, 그러나 여기서 이미 정답 찾았다. 자, 최근 기출 하나 볼까요? 02번 한번 봐요. 02번, 03번이 꼭 맞춰줘야 돼. 자, 02번. 일단 틀린 거 찾으라는 거야. 틀린 거. 자, 기억 봅시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나왔어. 표준 편차. 그럼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지표다? 위험.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 위험이 크다. 이렇게 번역만 해주면 된다고. 표준 편차가 크다. 위험이 크다. 위험은 커진다고 돼 있네. 맞았네. 그 다음에 니은번.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어려운 지표라고 그랬어.
그래서 변이계수, 변동계수 나오면 요 그림 떠올라 안 떠올라? 요 그림 이렇게 떠올라 안 떠올라? 똥파리 떠올라 안 떠올라? 그래서 이게 변 나오면 안 좋은 거니까 뭘 뜻하는 지표다. 위험 이렇게 연상하라고 그랬죠. 변이계수가 크다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야? 위험이 크다 이런 뜻이죠. 변이계수가 크다, 위험이 크다. 근데 위험이 큰 투자안을 선호합니다. 그럼 틀린 거지. 위험이 큰 투자는 선호되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 회평 투자자니까.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 다 위험이잖아, 위험.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위험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위험. 자, 투자안에, 아이고, 틀렸네. 투자안에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야. 이게. 아니, 분산 표준 편차는 투자안의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자, 그 다음 리을번은 뭐야?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 유동성, 유형과 관련돼 있죠. 틀린 것은 니은, 티귿, 니은, 티귿. 요 정도 우리가 충분히 맞춰갖고 올 수 있다. 자, 요놈이 29회 기출인가, 이게야. 03번이 29회 기출이야. 이게 문제가 여기에 보면 뭐가 이렇게 단서가 적어져 있잖아. 단서를 봤더니 무슨 세우 기준이라고 돼 있고 뭐가 돼 있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이건 뭐겠어? 집은 보기 전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전략. 망해불겠어? 성공하겠어? 돈 좀 잘 봅시다. 이 전략이잖아요, 전략. 근데 1번을 딱 봤더니 임대 관리를 통해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이거잖아. 그 다음에 2번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이죠.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의 이득. 이게 자본이득 증대를 위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소리하고 자빠졌고. 그다음 또 봐봐. 3번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채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를 도모합니다. 이게 보여?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채가 뭘까? 이런 거 고민해. 아니 뭐 도관채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뭔가 활용하겠지. 뭔지 몰라도. 절세 효과를 도모한대. 맞아 보이지? 예? 그 다음에 4번 1 봅시다. 저당 수익률이 큽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고. 저당 수익률 나왔으니까 레버리지를 묻는 거야. 자, 저당 수익률이 크다. 그럼 뭐라고 번역한다? 은행이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이때 부채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돼 있어. 무슨 뜻이야?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거야. 부채를 높인다. 부채 비율을 높인다. 부채를 높인다.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은행이 많이 가져가는데 대출을 늘려? 미친 짓이지. 예. 이게 저당 수익률이 한 20% 된다고 합시다. 법정 최고금리 20%. 저당 수익률이 20%입니다. 요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60% 넘으면 무효라 그랬나? 40% 넘으면 무효라 그랬나? 그 말대로 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다던데. 친구한테 돈을 빌릴 때 그냥 야 금리 60% 내가 줄게 해. 그러면 원금도 안 갚아도 돼. 도박 빚이랑 똑같이 된다고. 도박 빚이랑. 됐다? 요령? 친구한테 1억을 빌려. 그리고 야 내가 너 친하니까 이자 60% 줄게. 1년에. 그리고 갚지 마. 자, 저당 수익률이 큽니다. 20%대. 그러면 20% 금리인데 많이 빌려야겠어? 적게 빌려야겠어? 적게 빌려야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높이는 방식은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에리무리합니다. 그러면 5번 보자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대. 뭐 당연한 소리야. 이거 29회 기출이야. 29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정답 하나만 어렵잖아. 정답 하나. 근데 이 정답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어? 저당 수익률이 크다. 저당 수익률이 크다. 그럼 바로 삘이 뭐가 와야 돼? 타인자본을 썼구나. 그리고 대출 금리가 높다는 뜻이구나. 그럼 대출은 적게 적당히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뭘 높인다고 돼 있어? 부채비율을 높입니다. 그건 폐가 망신이지. 폐가 망신. 자, 그 다음에 04번 대놓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투자의 위험.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투자의 위험이니까. 투자의. 아, 요새 질문이 많아요. 어떤 질문이 많습니까? 문제,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일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필수서 같은 건 잘 읽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뭐 대표적인 질문이죠. 또 이번엔 거꾸로야, 거꾸로.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필수서를 보는데 또는 빵꾸노트를 보는데 문구가 달라서 이게 이놈인지 이놈이 저놈인지 잘 분간이 못하는데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봐야지. 문제도 계속 보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든다고. 습관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1번 봐봐.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정부 정책이나 각종 토지 이용 규제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은 법률적 위험이다. 그럼 봐. 우리 빵꾸노트 32페이지. 빵꾸노트 32페이지. 앞장이야. 앞장에 우리가 위험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걸 우리가 법적 위험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잖아. 그런 식으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잖아. 출제자는 또 법적인 위험도 아니고 법률적 위험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요거 하나만 딱 공통이잖아. 정부의 정책, 뭐 법률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 정책 하나만 나왔잖아. 그래도 찾아내야지. 야, 이거 뭐 정부의 정책, 뭐 토지 이용 규제 나오면 공법이고, 이런 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네. 그냥 대충 법적인 위험이라고 하자. 앞에 내가 뭘 붙였어? 대충. 법적인 위험이라고 하자. 앞에 뭘 붙였어? 대충. 이게 중요하다니까. 대충. 이거 봐봐. 이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어디서 발생해? 사업. 이거 사업성의 위험이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이게 보이네. 뭔지 모르지만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고 돼 있네.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위치적 위험이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4번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항상 두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어. 두 가지. 기억이 안 날 거야.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 딱 나왔잖아.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화. 그 다음에 5번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도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느낌상. 이건 틀린 것 같잖아. 내 돈으로 다 투자했는데 무슨 금융은 타인 자본을 썼을 때가 문제지. 타인 자본. 자, 요렇게 바뀌면 요건 마저 틀려.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어요. 그러면 사업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맞지. 자기 자본을 썼다고 해서 사업상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죠. 사업상의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어떤 위험은 제거할 수 있어? 그죠? 금융과 관련된 위험은 낮출 수 있거나
받지 않을 수 있죠.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있다라고. 느낌상. 네? 네. 가장 기본이야. 4번. 자, 근데 5번 봅시다. 5번은 눈에 딱 띄는 게 바로 뭐 나옵니까?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바로 나오잖아요. 자,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죠.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지. 있는 것으로. 자, 그리고 실현 수익률은 빵꾸 노트에는 없지만 필수서에 있어.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는 수익률. 실현 수익률은 실제 달성된 수익률이죠. 그런데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 합니다. 자, 봐. 이제 이런 게 중개사 수험생들이 제일 못하는 내용이야. 봐봐. 자, 내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래요. 우리 이 대표님 토지 용어 같은 거야. 토지 용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지는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틀린지 알아. 나지가 무슨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의 토지야. 소지지. 예? 그런데 항상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나지를 물어봤잖아. 그럼 나지를 물어봤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두 가지가 없어요. 정착물이 없고 상업상의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의 토지예요. 왜 X지? 예? 굳이 이게 소지예요 이렇게 안 봐도 그러니까 또 봐. 실현 수익률은 필수서에서 함정으로 자주 나온다고 적어져 있어.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야 돼? 실현 수익률은 실현 수익률, 실현된 수익률, 실제 달성한 수익률. 아, 그러니까 투자가 다 끝난 후에 실제 얼마가 달성됐는지 그 실현된 수익률을 말해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투자의 기회를 포기하고 자빠져.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냥 틀린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 이해했어? 이게 필요한 건 필수에 다 정리돼 있어. 이게 필수를 좀 열심히 봐. 필수서대로 안 돼 있으면 99%는 틀린 지문이라는 거야. 99%. 이걸 잘해줘야 된다고. 매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봐요. 최소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 투자의 기회비용은 필수서에 뭐라고, 빵꾸노트가 아니야. 필수서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그러면 기회비용이 나오면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근데 빵꾸노트는 빼놨지.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최소한 이 감이 있어야 돼. 실현 수익률은 말이야. 실제 달성된 수익률, 실제 실현된 수익률을 뜻하는 건데, 뒤를 봤더니, 엄한 거 적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틀려 보인다. 일단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3번을 딱 봤어, 이제. 요구 수익률, 그럼 항상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근데 뒤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아, 그러네. 그러니까 확실하네. 얘가 이거고, 얘가 이렇게 되겠네. 이 느낌이 알지, 이제. 느낌 하나.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나오면 뭐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이 클수록 커진다. O야, X야. 여러분이 정확하잖아. 항상 수익률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 커집니다. 이게 옳은 지문이군요. 이렇게 돼야죠. 자, 5번은 뭐가 틀렸어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 대해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돼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런 지문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이런 지문이. 실현 수익률은 말이야. 내가 아는 게 실제 실현된 수익률인데 뭐 이상한 소리다. 좀 틀려 보인다. 이 감이 중요하다. 이 감이.
이감이. 예. 자, 봐요. 6번. 자, 시중금리의 상승. 자, 6번에 1번. 금리가 딱 보여. 금리. 유식한 용어로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자, 그리고 모든 수익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시간에 대한 대가, 금리.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리고 또 봐. 또 2번이 또 중요해. 봐봐.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물었어. 그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수익률. 근데 뒤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입니다. 대충 뒤쪽은 뭔가 기대되는 수익률 같은데, 그러니까 이놈은 일단 아닌 거지. 기대 수익률이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호! 레버리지 효과가 나왔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 정!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정. 이게 나와야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정.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읽어봤더니 자본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 자본 수익률이 낮아. 이게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이 낮대. 그럼 정해지랬대요? 부해지랬대요? 그거 틀렸지.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가 돼야 정해지랬대고. 지분 수익률이 낮으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 아니야. 낮아진다는 거니까. 감소한다는 거니까. 이게 부해지랬대 효과죠. 부해지랬대 효과. 자, 그리고 4번 기대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어. 자,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 기대 수익률은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근데 뒤를 봤더니 최소한의 수익률 나왔으니까 요구 수익률이겠죠. 요구 수익률. 자, 그리고 5번 부동산 투자자는 담보대출, 대출, 타인자본, 전세, 타인자본 이걸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맞아, 물었어. 여러분 정답. 자, 그 다음에 07번까지 보고 쉽시다. 07번. 자,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비용,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라고 했어?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어?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했어? 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우리가 했는데 비용이라고 나와도 딱히 문제 안 되잖아. 그렇죠?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맞았고. 2번 금리 나왔어. 금리. 그 무슨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금리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에요. 맞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위험 회피도 있다. 위험 프리미엄. 여기 바로 위험 대가야.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대가는 위험 회피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대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O야 X야. O. 위험 회피도가 무슨 뜻이야? 위험 회피도. 제주도 아니고 울릉도 아니고 회피도. 회피하는 정도.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느냐 더 싫어하느냐. 위험을 얼마나 회피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빵꾸노트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싫어하면 더 싫어할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대가는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요구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맞지? 요 두 개가 잘 나온다고. 요거가.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4번이 달라? 뭐라고 돼 있어? 꼭 이게 하나씩 있네. 자, 일단 이 지문 이해돼? 이해 안 돼? 이 지문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 지문에는 뭐라고 돼 있다? 투자의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정의 관계가 뭐예요? 그렇죠. 항상 플러스 관계가 나오면 비례 관계야. 비례 관계. 그러면 4번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애매모하죠? 왜 이렇게 바뀌었지? 자, 5번부터 와봐. 5번. 동일 투자 아니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요 두 지문이 지금 다르잖아. 미안해. 보지 말고. 요 두 지문이 다르잖아. 5번 좀 다른데? 그렇구나. 동일 투자아니라도 개별 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하면 기피할수록 무슨 뜻이에요?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높아져야지.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5번이야. 자, 607번에 4번 있죠? 4번은 이거 이의신청 값이네. 네? 이의신청. 이거 연구 금지. 밑줄 딱 찍어서 4번. 연구 금지. 연구 금지야. 연구할 사람도 없어. 근데 연구 금지. 왜? 이거 이론적으로 약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 아니 그냥 봐도 되겠네. 그래도 되겠네. 아니 연구 금지해. 우리가 위험이 올라갈수록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요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출제자 의도는 위험과 요구 수익률 정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요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연구하지 마. 요렇게는 시험이 안 나올 거야. 요렇게 나오죠. 요런 식으로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요런 식으로. 다르고 달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거 연구하지 마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다른 거 봅시다.